현대차의 최근 방향성은 급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입니다. 내연기관에 익숙해져 있던 시장에 친환경차 바람이 불면서 이를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현재 친환경차의 주가 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상대적으로 일찍 선점하게 되면서 이제 막 전기차 개발을 시작한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한시름 덜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의 전기차 시작을 알린 아이오닉은 원래 2016년에 하이브리드 모델로 처음 선보였습니다. 세일즈 결과는 큰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면서 아이오닉을 친환경차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현대자동차의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의 디자인을 대거 채용한 45 EV 컨셉카를 선보이면서 아이오닉을 친환경차 브랜드로 재정비하였고, 이 컨셉카를 기반으로 2021년 상반기에 아이오닉5를 내놓게 됩니다.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기념비적인 모델인 만큼 미래지향적인 형태의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맞이하였고, 이는 곧바로 판매량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당시 국내 시장에는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가 한참 전부터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만큼 여전히 전기차를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장르에 보급 브랜드인 현대가 뛰어든 상황인데, 예상을 뛰었고 국내 및 해외에서 많은 판매량을 보이게 되면서 전기차 공급에 속도가 붙게 됩니다. 이 덕분에 이후 형제 차량인 기아 EV6 또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으며 현대차가 안정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늘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형은 현대가 보편적으로 내놓았던 38 스케일이 아닌 고급 모형의 대명사인 43 스케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대로 아이오닉5가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대변하는 상당히 중요한 신차이기 때문에 홍보를 신중히 진행해야 했고, 모형은 이런 배경을 등에 업고 출시가 되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모형이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43 스케일 모형이 주력 시장인 해외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드디어 현대가 38 스케일을 버리고 43 스케일로 갈아탔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문제는 국산차 다이캐스트 제품들은 대부분 해외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물량을 소화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판매해야 되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제품 기획이 적절한지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건 과거에 여러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첫 번째로 판매한 모델은 2003년 웰비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출시한 현대 뉴 아반떼 XD입니다. 무려 국내에서 기획하고 국내에서 제작하여 발매가 이루어진 기념비적인 모델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수집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지도 않았던 시점에 발매가 된 제품이어서 존재 자체를 아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후로 시간이 한참 흐른 2008년과 2009년에는 르노 삼성을 통해서 QM5와 SM3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수집용 제품 시장이 서서히 형성되던 시점이어서 35 스케일을 기반으로 하는 딜러 버전 제품이 조금씩 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시한 르노 삼성의 43 스케일 제품은 당시 기준으로는 꽤 고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모형을 판매했다기보다는 자사의 순정 부품으로 판매가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격과 홍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010년에는 국내 첫 슈퍼카 브랜드인 스피라의 차량이 국내 업체인 지그마리를 통해서 모형으로 출시됩니다. 무려 레진 제품으로 기획된 이 제품은 당시 300대 한정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달고 19만 8천 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출시가 됩니다. 고가 제품의 높은 퀄리티로 큰 이슈가 되었지만 출시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로 세일즈에서는 별로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역시 지그마리를 통해서 쌍용 티볼리가 43 스케일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과거에 출시되었던 43 스케일 제품들과는 달리 다이캐스트 재질로 출시가 되었는데,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걸맞은 수집용 제품이라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와 가격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 초반에는 티볼리의 흥행에 힘입어 일시 품절 사태도 만들었으나 현재는 여전히 43 스케일의 불모지가 아니랄까봐 판매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후 한참 동안 기획이 없던 43 스케일 제품은 2022년에 피노 B&D를 통해서 G80와 GV80가 출시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치를 생각하면 해당 제품은 고가의 제품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 예측하긴 했으나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고가로 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모형의 퀄리티는 일반적인 43 스케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는데,
순전히 제네시스 브랜드 값으로 높게 책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내 사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가격이 당시에 큰 논란이었습니다. 이번 아이오닉5 또한 피노 B&D를 통해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때문에 이전에 출시한 제네시스 G80와 GV80처럼 상식밖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었으나 이번 제품은 다행히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43 스케일이 국내 시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제품은 어떤 구성으로 시장에 접근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3 스케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패키징에서는 기존 현대 브랜드 컬렉션 제품과 차별을 두지 않을지가 기대가 되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패키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피노 B&D를 통해서 출시한 구형 아이오닉은 기존 현대 브랜드 컬렉션 제품과 다른 패키징 디자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름 아이오닉 브랜드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는데 이번 제품은 상당히 중요한 제품인데도 패키징 디자인에 차별을 주지 않은 건 좀 의외다 싶습니다. 왕구와 수집의 경계선을 널뛰게 하는 기존 38 스케일 제품들과 비교하면 43 스케일은 철저히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43 스케일로 기획된 아이오닉5 또한 첫 인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오닉5의 특징을 정확히 구현해낸 모습은 누가 보아도 기분이 좋아질 법합니다. 표정을 알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전면은 블랙으로 처리된 헤드램프 덕분에 접합핀이 보이지 않는 점이 큰 이점입니다.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헤드램프 안쪽이 자세히 들여다 보이진 않지만 DRL이 들어오는 자리까지도 표현되어 있고 디테일 요소가 많은 프론트 범퍼 또한 최대한 표현하려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빈틈없이 꽉 찬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전면에서 아쉬운 요소라 하면 프린팅으로 얹어지는 현대 로고와 전면 범퍼 장식물 정도가 제품에 따라서 제자리를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 돋보기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쉽게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측면 또한 표현을 해야 할 부분은 빠짐없이 표현을 진행하였고 투턴 처리 또한 프린팅으로 깔끔히 올려진 모습입니다. 사이드 미러와 샤크 안테나는 별도 플라스틱 파츠로 구현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샤크 안테나는 조립의 정도에 따라서 붕 뜬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큰 문제는 아니어 보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카메라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었는데 파츠가 워낙 작아서인지 추가적인 터칭 없이 검정색으로만 얹어진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미러는 이런 문제보다는 내구성이 높지 않아서 쉽게 탈거가 되거나 파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수집용 43 스케일 제품이 지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오닉5만 지니는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 휠은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5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모형으로 잘 표현해낸 점은 매우 칭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휠 안쪽에 디스크 캘리퍼까지 표현을 해냈습니다. 아이오닉5의 휠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도 신경을 쓸 수 없는 부분인데 다소 오버스펙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면은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면과는 달리 접합핀이 드러나는 리어 램프가 문제인데 멀리서 보면 티가 잘 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면에서는 DRL이 켜진 모습은 아니었는데 리어 램프는 점등된 모습으로 표현이 된 점이 오게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표현이 되지 않았으면 실제 차량과는 달리 모형에서는 많이 허전한 모습을 띠고 있었을 것이기에 표현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럴 거면 전면 DRL도 점등된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디테일적인 요소에서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금형을 수백 번 찍어낸 듯 부분적으로 금형이 찍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형 자체의 문제라기에는 제품마다 정도나 부위가 제각각인 것을 보아 불순물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관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실내 또한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완성도를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우선 실내 구조에서 오는 아쉬움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이 가격대의 제품에서는 흔치 않게 도색을 파츠마다 다르게 올린 점이 눈에 띕니다. 도어 트림에 적용되는 버튼들에도 별도로 포인트를 준 점까지도 좋았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은 점이 이 좋은 표현들을 다 뭉개버리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스티커나 데칼로 얻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단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전체적으로 해변에서 맨손으로 건져 올린 미역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뭔가 찝찝합니다. 이번 제품 리뷰에는 그래비티 골드 매트 색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만 이외에 아틀라스 화이트와 디지털 틸그린 펄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비티 골드 매트 색상은 아이오닉 5의 메인 색상이라는 점에서, 아틀라스 화이트는 길에서 자주 보여서 친숙한 점에서, 그리고 디지털 틸그린 펄은 아이오닉 5의 진중한 모습을 감상하기에 좋은 색상으로 세 가지 색상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를 뽑아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리뷰로 사용된 그래비티 골드 매트 색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국산 모형 중에서는 흔하지 않은 무광 색상을 표현한 점도 그렇고 색상의 깊이감이 남다른 것이 아이오닉 5를 상징하기에 이보다 충분한 색상은 없다고 봅니다. 몇 년 전부터 피노 B&D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제품들은 중고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퀄리티를 지닌 저가 제품을 판매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중고가로 책정하여 판매를 하는 중인데요. 기존의 국내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던 기획물들이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해외 시장보다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소화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노선이 적절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아이오닉 5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표를 달고 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고가 제품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수요가 적은 43스케일 제품으로 기획이 되었다는 점이 큰 리스크로 보이는데 세일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판매가 잘 되면 이후에도 43스케일 제품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형태의 제품이 기획되겠죠.